자,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보면은,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그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런데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만든 것은 법정 지상권이 있었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땅을 우리가 샀을 때에 산소 주인이 나 이거 저기 못 비켜준다고 하면은 산소 주인하고 합의하기 전까지는 산소를 없앨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소는 주인이 없는 산소도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쓸만한 땅이 없어지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크게 바꾼 게 뭐냐면, 아까 제일 크게 바꾼 게 뭐냐면, 대규모 개발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개발은 개발이 허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놓고, 산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여기 뭐냐면 산소는 무조건 15년이야. 15년 후면 없애야 돼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공원면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3번까지 연장을 해주다 게 최대 45년까지만 산소를 만들 수 있고, 그 위에는 산소를 못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소가 있는 땅이라도 얼마든지 사서 너 산소 치워라 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주인이 없을 땐 내 맘대로 치울 수도 있게끔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리모델링 했던 것이 난개발을 없애자고 해갖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개발은 기반시설을 만들고, 소규모의 개발은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없애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정부에서는 없던 거를 새로 그 일제시대 때 만드는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거고, 없던 데서 새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쭉 지내오던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새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김영삼 정부 때에 IMF가 났죠. IMF 왜 났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율이 한 7%, 8% 이렇게 이자를 은행에서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데서 2%, 3%밖에 안 되던 그런 일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 돈 갖다 써라, 우리 돈 갖다 써라. 왜? 돈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있거든. 우리 한국의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 그러니까 자꾸 갖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갖다 썼다가 갑자기 갚어 하는 바람에 IMF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불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땅이 있어도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고, 건물을 지어놔도 살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사는 건데, 만불이 지난 다음에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가 바빴는데, 먹고 살고도 남아서 주머니에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나면은 노태우 정부 때서부터 한 5, 6천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여윳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노태우 정부 때에 집에 돈이 여윳돈이 생길 때 집을 투자하다 보니까 200만 원 건설을 만들었고, 200만 원 건설을 해도 여윳돈이라는 거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또, 경륜, 경정 해가지고 이 도박으로 해갖고 여윳돈을 빼내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걸로 가지고도 우리가 폭발적으로 돈이 갑자기 많이 버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될까 10년 동안 걸리는 걸 우리는 2, 3년 만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돈이 남아서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잘 모르실 거예요. 한전주 포철주가 국민주인데 지금 이거 5,000원인데 몇 년 있으면 이게 10,000원, 20,000원 되는데 이걸 사더라고 주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를 지나서 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다 보니까 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거를 이 난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법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원래 대한민국에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을 만들 때. 그러면 농민이 누가 농민이에요? 누가 농민이냐고. 그러니까 헌법에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농민이 누구냐고. 그러면 옛날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언제 전두환 정부에서 옛날서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업화가 돼서 전부 다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농사 짓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정의를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이전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 농지를 사면 이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시야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농지를 살려면은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과거에 영농 경력을 보지 않고 농지증을 해줬는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돈들이 여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 투자를 하게끔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에서 20km 이내 6개월의 거주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자동차도 발달이 되고 도로가 발달되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리고 농사만 짓겠다 그러면 거래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이제 언제? 김영삼 정부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농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농지의 땅이 좋은 땅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농지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 김영삼 정부에서 거래 제한을 풀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하던 게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농지를 투자하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가 만들어지면 전원주택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그 당시에 허가를 해서 지으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만 받고 그 현황 진입도로만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배수로 조건을 보지 않아 갖고 집을 짓고 나면은 하수도 연결 못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짓는 집들이 하수도가 옆에 논밭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김대중 정부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배수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농지나 이런 것에 네가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의 허가를 받고 개발의 조건에 기반시설을 네가 만든다는 조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항상 땅을 보러 가시면 제가 이제 땅을 보러 가자 그러면 같이 만들어 와요. 땅 보러 가신 적 있어요? 땅 보러? 땅 보러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모르고 땅을 보러 가고 보고 왔다 그러면은 본인은 땅 보러 갔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땅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소풍 갔다 와서 땅 보러 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내가 어디까지 기반시설을 무슨 기반시설까지 만들어야 된다. 허가는 법으로 돼 있지만 조례로 따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가서 보면 그게 땅 보러 간 거야? 소풍 간 거야?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서부터는
땅을 답사할 때 땅을 보러 가야지 소풍 갔다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거를 숙지하고 내가 여기다 집을 질 때는 전기는 어디까지 와 있고 수도는 어디까지 와 있고 배수는 어디까지 있고 배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법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어디에는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보러 가기 전에 뭐부터 먼저 봐야 돼? 조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현황을 가서 볼 줄 알아야지 비로소 땅을 보는 사람이 그리고 땅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집단 개발은 지구 단위 개발해갖고 기반시설, 학교, 편의시설, 공원, 병원, 세대 수연, 도로, 너비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박정희 정부 후반, 전두환 정부 이럴 때에 그 강남을 개발을 하면서 용인이나 이런 옆에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짓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이제 이 박정희 정부에서 뭐냐면 주택법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땅에다 사용승낙만 받아서 분양을 해서 분양한다는 광고만 내면 집을 지을 사람들이 계약을 해주면은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주택법이에요. 사실은 건설회사가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의 주택이 모자랐던 것은 건설회사가 땅을 다 사갖고 다 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건설회사가 뭐 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박정희 정부 때에 주택법을 만들어서 건설회사는 돈 한 개 없어도 다른 사람 땅을 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낙만 받아서 건축허가만 받아서 내가 여기다가 이런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고 광고를 하면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 받아갖고 집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잔금 받아갖고 땅값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돈 한 개도 없이 건설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건설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는 자구나무 건설회사가 생겼어요. 한양주택, 사모, 진흥 할 것도 없이 엄청난 건설회사가 생겼는데 그 건설회사가 전부 다 돈 없이 집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보면 그 당시에 뭐냐면 주택법에 처음에 주택법에 만들었을 때에 200세대 이상을 지려면은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250세대 이상을 만들었을 때는 노인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진입도로는 6m만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을 만들 때는 진입도로도 뭐 더 커야 되고 모두 더 만들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땅을 한 10,000평을 사놓고 199세대만 분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6m, 놀이터도 없고 공원도 없는데 한 5년, 7, 8년을 걸쳐서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해서 갖고 거기 한 1,몇백 세대가 들어섰는데 공원도 하나도 없고 도로는 좁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 니들이 100세대를 짓든지 200세대를 짓든지 300세대를 짓든지 네 마음대로 짓는데 전부 다를 개발 계획을 전부 다 세워서 아예 여기가 2,000세대 들어갔는데 2,000세대에 필요한 학교, 공원, 근린시설, 도로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0세대를 짓든지 300세대를 짓든지 건설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에 의해서 처음서부터 도로, 공원, 학교, 병원 뭐 이런 걸 전부 다 계획을 잡아놓고 100세대를 짓든지 200세대를 짓든 건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넓은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만들고 병원, 학교도 만들잖아요. 그럼 공원하고 학교 만드는 비용을 건설회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게끔 되죠. 그렇잖아요. 거기 산 사람들이 건설회사가 공원 만들어야지, 도로 넓혀야지, 학교 부지 만들어야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낮춰주게 한 조건으로 반대로 정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끔 하면 뭘 하냐면은 용도 지역을 한 개를 올려줍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돈을 수익을 뗄 수 있으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학교 부지도 만들어라 해갖고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이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아까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은 뭘 또 하나 하면은 아예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은 개발하기 허가를 안 내주는데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은 뭘로 보냐면 경사도가 센 곳은 개발하지 말아라. 표고도 높은 곳은 개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씹혀져 숲이 이루어진 곳은 개발하는 나무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경사도나 인목분 나무가 많이 심어졌거나 일정 높은 곳에는 아예 개발하는 것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배수로는 네가 만든다는 조건 하에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젊으시니까 남산에 예전에 외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달러가 워낙에 부족하니까 외국인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아파트를 남산 꼭대기에다 지어갖고 남산에서 그 외인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 그 서울 시내 밤 광경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이 외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달러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월세로만 주고 들어오는 거야. 전적 없이.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1년치를 미리 달러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남산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이 보기 싫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하이아트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워낙에 올다 보니까 하이아트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거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경관이 있는 곳에다가 봐야 되는 곳에다가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짓지 말게끔 하자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 데다 보존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경사도 인목본소 표고도를 본다. 기본 원칙을 본다.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은 도로와 배수로를 개인이 만든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김대중 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걸 보는 건데 보면 그 당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그 20세 30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에서 거주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도 없는 곳에 만들어낸 것도 상당히 잘했지만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낸 걸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한 것도 뭐 상당히 잘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법규에 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봅시다. 2001년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2010년 제23조 3조 재개정 규정은 최초로 설치되는 분면부터 적용한다. 이게 2001년 1월 13일이죠. 보면 뭐죠? 자 보십시오. 17조의 분묘 설치 기간. 분묘 설치 기간은 몇 년 한다? 15년으로 한다.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를 받은 것은 15년씩 3회 하나에 당해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소를 만들어서 공원묘지로 만들었어도 45년 이상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땅에 갔을 때 분묘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겁낼 필요 없어. 왜? 주인이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철거해갖고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그 치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산소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산소를 이장을 하지 않고 지금 대개 보면은 이제 그 4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납골당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장을 많이 하죠 이제는.
타인의 소지 등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매의 처리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 타인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없앨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장사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